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눈에 띈 책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쭈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책을 들고 나왔다가 제가 들고 나온 책을 선물로. 네, 선물로 다른 분을 주면서 하여튼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거 나 주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갈 수도 없고 만두와 밥. 아예 뭐 다 바빵 제가 오늘 그 소개할 책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문혜인이 쓰신 이제 회고록이에요. 메모이어이고요. 월터스토프는 많은 분들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분일 겁니다. 일단 이름이 되게 멋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시고 책에 대한 자서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쭉 이렇게 서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터스토프의 어떤 유명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읽히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쭉 얘기를 다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서전 중에서 굉장히 읽으면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서전으로 저는 세 개를 꼽습니다. 하나는 유진 피터슨이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본인의 회고록이거든요. 그 회고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라는 얘기 있어요. 그 책의 부제가 그 책의 메인 테마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어떻게 그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됐는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가지게 되고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설교가 됐을 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담겨 있고, 그가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나왔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다가 왜 그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왜 목사가 되는지 대한 이야기, 그리고 29년 동안 사역했던 그리스도 우리 왕 교회를 왜 사임하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사임하고 왜 그 리젠트 칼리지로 가서 그 전에 우리가 피츠보고 신학교였나 하여튼 그러니까 리젠트 칼리지를 가게 돼서 또 이제 메시지 번역을 시작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저는 그 책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 만날 일이 없죠.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그냥 저곳에서 만나는 거죠. 네, 한번 만나겠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제 하게 되면은 제 마음속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하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주일 아침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 화이트인가 하는 사람의 설교를 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목사였다라는데 전 똑같이 유진 피터슨의 그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주일 아침마다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목사를 같은 그런 건데 유진 피터슨은 굉장히 좀 멋있는 회고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한나의 아이가 될 겁니다. 스탠리 하워스 한나의 아이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 책 같은 경우는 누가 인생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묻지 말라 나도 모른다라는 시대의 명언을 남기고 로 유명해졌던 책이긴 한데, 반면에 그 책은 현대 신학에 대한 좋은 또 입문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스탠리 하워스가 어떻게 본인의 학문 세계를 발전시켰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반면에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아내와의 이야기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괴로웠던 순간도 어떻게 하나씩 버텨왔던 그런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으로 월터스토프의 경이로운 세상에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기독교의 지성사, 특히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지성사를 이해할 수 있는 되게 키워드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화란이라는 기약인데 왜 그러냐면은 손봉호 박사님을 위시해서 초기에 기독교 계열에서 많이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은 화려한 기학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화려한 기학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역시 네덜란드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부터 해서 뭐 자유대학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는
주로 고신 교단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세계관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시게 되는데 그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나요.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엘빈 플랜팅하고 한 명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예요. 근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게 되면은 월터스토프하고 알빈 플랜팅 같은 경우는 둘 다 그 미시간이라는 그 네덜란드 이민사 가정에서 자라게 돼요. 자라게 되고 둘은 참고로 동기 동창이고 같은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젤레마라고 불렸던 아니면 여기선 젤르마라고 하게 되는데 젤레마라고 불렸던 그 전설적인 철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이제 칼빈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알빈 플래팅가랑 이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밖에 수업이 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 근데 결국 그 수업을 들었던 그 둘 다 나중에 기포드 렉처를 할 정도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 칼리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되게 작은 학교인데 거기서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알빈 플래팅가랑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이야기가 되게 특별했던 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에큐메니칼 계열과는 다르게 복음주의 기독교 계열에서는 일반 학문 영역에서 탕월합을 인정받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년 전, 이제 몇 년 전이죠.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화란의 수장을 가르쳤던 사람이 나타나서 영역 주권론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단 1인치도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그 후배들 중에서 어떤 학문 세계에서 어떤 두각을 드러낸 사람 사실 많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를 맡아낸 사람이 이제 알빈 플래팅가랑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였던 거죠. 그러니까 월터스토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세계란다. 미국 철학회 회장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미국 철학회 내에서 최대 분과는 놀랍게도 기독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창시해서 거기 회장도 하고 많은 입지전적인 것들을 보여줬죠. 근데 월터스토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예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책이 워낙 멋있는 제목이고 지금 실제- 이것도 제목이 멋있어요. 정의평화에서 그리고 근데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전설적인 1982년인가요? 그때 강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이퍼 강연에서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는 알바랑 카이퍼의 후예들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때 월터 스토프가 그 강좌를 통해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화려한 개혁파들에 대해서 되게 경종을 울려요. 지금 너네가 입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냐 하면서 월터 스토프가 나타나도록 하죠. 그게 정의와 평화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으로 엮게 되고 그게 굉장히 고전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월터 스토프가 하여튼 되게 그때 보는데 강영환 선생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해설책을 쓰셨는데 그걸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우물을 팠고 거기서 또 다양한 결과치를 만들 때는 1급 학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분석 철학자였죠. 근데 아시겠지만 분석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하기도 하고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월터 스토프는 분석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사적 입장에서도 여기도 관심이 많았고 미학도 관심이 많았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개혁주의 인식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개혁 지식론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던데 거기서도 갖고 예배와 예전까지도 되게 많은 것들을 광범위한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괴물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월터 스토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정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봐도 누구도 정리 못해요. 근데 그걸 정리하신 사람은 월터 스토프 본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터 스토프는 그거를 스스로 정리를 해요. 그 시작이 비글로라고 불리는 미시간에 있는 작은 마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박사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교수가 예일대에서 처음 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아공에서 억압받는 흑인들 요즘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는 운동이 있죠. 근데 그 운동 전에 이미 차별받던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그러니까는 그 개혁주의와 결합시켜서 정의와 평화 입맛일 때까지라는 책을 내게 되고 나중에는 여기서 버지니아가 나오는데 그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근데 그쵸. 사실 근데 그 사람이 한 고등문화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나중에 활동을 해요. 그 월터 스토프가.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입맛일 때까지 해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정의와 사랑이라는 책으로 내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구나. 죄송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내게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는 중간중간에 깨알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월터 스토프가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아들인 에릭이라는 사람이 등산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그 자식을 잃은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세이를 통해서 되게 유명하게 되죠. 근데 월터 스토프의 삶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되게 있는데 철학자로서도 탁월했고 이 사람 탁월했고 교수로서도 탁월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만약에 그 이쪽 개혁주의나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중간중간 약간 정말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은 중간중간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 휘튼 대학교에서 그 작은 칼빈이죠. 그 작은 칼빈 대학교에서 4명의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고 뭐 조지 마스턴, 뭐 알빈 플래스틴가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아니면 리처드 마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알빈 플래틴가의 글이 너무 어려우니까 글 쓰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 갈구는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재밌게 하는데 이 책은 하여튼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로 해서 쭉 읽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으시면은 되게 다들 아멘하실 수밖에 없어요. 은혜롭군요. 감동.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되게 잔잔하고 재밌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되게 그건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사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기획한 책이시라고 엄청 스포일러 절대 안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스포일러 공개 안 하시고 맞아 온라인 서점에 공개된 거는 앞부분뿐인데 지금 뒤를 봐야 된다고. 중요한 건 뒤에 있다. 우리가 아멘이다. 하여튼 보세요. 보시면은 전혀 후회가 없을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요한 교수님 얘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수위를 높여서 솔직히 다 말하면은 총땡을 다닐 때 수업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이 좀 많지 않았고 그 중에 대표인 게 이제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차님한테는 이제 강요한 선생님이 그러신 분이었듯이 저희들한테는 저희 신공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신국원. 신공 교수님이 저희들한테는 정말 선생님이었던 거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주는. 와, 근데 멋있죠. 근데 그 분도 네덜란드 자유대학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전통들을 먼저 소개시키는 분이 강요한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강요한 교수님이 해서 보면은 강요한 교수님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뒤에 추천의 글을 보게 되면은 월터 스토프한테 받은 영향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지. 사실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되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월터 스토프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비교해서 보세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뒤에 그 추천의 글과 이번에 저희 그러니까 경영 세상의 앞에 있는 그 추천의 글을 비교해서 읽게 되면은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월터 스토프와 강영환 교수님은 친구가 돼요. 서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글로서 맞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본딩을 낸 건데. 네, 그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하긴 있습니다. 강영현 선생님이 칼빈까지 가셨죠? 네, 지금 가셨죠. 예. 참 부러운 일이네요. 그러게요. 본인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선생님 같은 분이랑 이제 나중엔 친구가 된다는 거는 참. 그러니까요.
월터 스토프 한국 방문했을 때 네, 네. 있었죠. 그때 이제 음. 노란 리본을 맞아요. 달고 갔었죠. 네. 뭔가 어떤 어. 자식을 잃은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쵸, 네. 달았다 했어요. 요 앞에 있는 이제 새 땡교회 네. 언더우드 광장에 와서 했었는데 아. 제가 그 가봤으면 좋았을 걸. 후일담을 들었는데 누가 권하지도 않고 네. 한데 본인 스스로 그걸 어.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 그걸 보고 이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제가 봤을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월터 스토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되게 냉철한 모습이 많은 사실 철학자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철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할 줄 아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월터 스토프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간파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뭐 이렇게 공무원들의 태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물론 정보가 우리보다는 제한적이었을 텐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간파하는 것들이 좀 남달랐기 때문에 뭐 그랬겠죠.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쭈님의 눈에 띈 책 경이로운 세상에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 네. 상품 안 것입니까? 매 방송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강추하는 의미에서 네.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못 드리고. 다 드리면 대박이다. 아, 그거는 다 드리면 너무- 돼요. 네. 그럼 두- 몇 두- 명 달까? 두부 두부. 제가 네. 두부 좋아하니까. 네. 그 찬님 팬이 네. 쭈님 이벤트에는 응시하지 않겠다고. 또 그걸 굳이 밝히시면서 찬님 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찬님은 기분이 좋으셨다. 그렇게 저희 뭐 이렇게 막 팬 가르기 하지 말고 아, 네. 네, 얼마든지 네. 네. 까미유 분이셨나요? 네, 아무튼. 네. 기억하시고 네. 이름까지 기억.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냥 쭈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또 해서 좋은 상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승자의 여유. 네. 아 웃겨. 네. 저희 이렇게 들으셨죠? 두 권 또 선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고 뭐 평이나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쭈님이 고르셔서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글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